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회계사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이거는 멘탈 관리하는 방법 두 번째인데 제가 첫 번째 찍을 때 빼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예 1편을 새로 찍으려고 하다가 그냥 찍어 놓은 거 이번에 그냥 가자 하나 새로 찍자 라고 해서 지금 찍는 거고, 멘탈 관리를 할 때 두 가지가 더 필요한데, 하나가 뭐냐면 일단 하락이라는 거를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덥죠. 그러면 우리는 반팔을 입어야 되고, 가을이 오면 다시 또 추수의 계절이고 뭐 이렇게 추수도 해야 되고, 겨울이면 추우니까 외투도 껴입고 해야 되죠. 그것처럼 하락도 그냥 사계절처럼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늘 상승만 있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하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급의 불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정보의 비대칭성, 나는 아는 정보를 남들은 모른다, 또는 남들은 아는 정보를 내가 모른다 라는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보통 하락이나 상승이나 이런 시장의 과열 또는 시장의 급속한 냉각 같은 게 오는데, 그거를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겨울이 오면, 하락이 오면 그냥 대비를 해야겠구나, 월급을 열심히 받아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해야겠구나, 추가 매수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갑자기 급격한 상승이 왔다 그러면 그때도 멘탈 관리를 할 때 어느 정도 덜어내서 다시 원래대로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로 돌아간다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하는. 근데 뭐 날라갔다 그러면 현상이구나, 버블 급격한 상승 같은 건 현상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서 상승과 하락은 늘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고, 그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산 주식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산 주식이 한 주당 10,000원이고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그러면 내가 산 게 그렇게 사기는 샀는데 시가총액 1,000억일 때 한 주당 10,000원이고 내가 그 주식을 샀는데, 실제로는 내가 이 주식이 한 주당 20,000원이고 시가총액이 2,000억이 정말 이 회사의 가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미래현금 할인 가치를 씁니다. 미래현금을, 미래에서 어떻게 그 기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할인율이라고 해서 현재 가치로 봤을 때 얼마다라는 걸 그분은 늘 계산을 하고 주식을 사요. 이 회사가 미래에도 계속해서 매년 올해는 100억, 내년엔 110억, 그 다음엔 120억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래 90년, 100년 이렇게 미래 쭉 갈 거잖아요. 영속적인 기업을 가정했을 때. 그럼 그 1년 뒤의 소득은 한 3%에서 4% 정도, 3%에서 4% 정도 이렇게 할인을 해서 가져와야 돼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그때 장기 국채 수익률이라는 걸 할인율로 써서 그 기업 가치를 매기고요. 그건 개개인마다 기업 가치를 매길 때는 어떤 재무적인 툴이나 아니면 각각의 가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내가 산 회사의 내가 산 기업의 주식이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어떤 지폐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폐가 1,000원인지 5,000원인지 10,000원인지 몰라요.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야, 내가 5,000원 줄 테니 네 손에 있는 지폐를 나에게 줘, 교환하자 라고 하면 저는 교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근데 제가 손에 쥐고 있는 지폐가 1,000원짜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교환하자, 5,000원 줄 테니 교환하자 라고 하면 필시 교환을 하겠죠. 무조건 교환을 해야 이득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10,000원짜리다. 그럼 누가 와서 교환을 하자 라고 하면 교환을 안 하겠죠. 그게 주식 투자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2,000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000억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하락을 했어요. 그럼 900억, 800억이 됐어요. 누군가가 와서 야, 네가 갖고 있는 주식 800억에 팔아, 주당 8,000원에 팔아 라고 유혹을 하겠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주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공부를 안 하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회계라는 거는 좀 하셔야 되고, 재무적인 수치를 내는 것, 그리고 미래에 현금 할인을 하는 것. 기업은 우리한테 보여줄 때 언어를 써요. 회계라는 언어를 씁니다. 우리한테 야, 나는 이런 회사고 나는 이만큼 돈을 벌고 있어 라는 걸 회계라는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저희는 그 회계라는 언어를 배워야 그 회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야 적정한 그 기업의 가치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멘탈 관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일단 알면 알수록 멘탈 관리를 하기가 쉬워요. 내가 산 회사가 내 적정 가치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되니까 그 멘탈 관리를 할 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편에서 얘기한 거나 2편에서 얘기한 거나 둘 다 경험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험과 공부를 하다 보면 멘탈 관리는 자연스럽게 되고 어느 정도 공부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업앤다운에 의해서 기분이 상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한 12년 정도 했고 이렇게 금액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물론 멘탈 관리를 할 때 조금 힘든 날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18년 10월 같은 급락장, 갑자기 오는 그런 조정에서는 저도 뭔가 돈을 잃은 기분이 들지만은 지금 돌아보면 뭐 별거 아닌 일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수익률이 다시 차오르고 물론 그때 고점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계좌가 다시 통통하게 살이 조금씩 차오른단 말이에요. 이건 뭐 10년, 20년 이제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할 건데 뭐 이 정도 하락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 되는 멘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부, 경험 이게 참 중요하다.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멘탈 관리는 이 정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주식하는 회계사 소소하게 극대였습니다.